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개인정보가 떠오르네요.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저거. 최근 관련어는 뭐가 나오고 있는지 열어볼게요.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KT가 종목으로 눈에 띄고 있고요. 신용카드, 카드사 정보 유출이 보였었죠. 보안 관련주가 오히려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KT의 새 수장 황창규 씨도 보이고요. 유출, 중국이란 키워드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네, 일단 언제부터 개인정보 뒤에 자연스럽게 유출이란 단어가 붙는 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네. 올해 들어 뭐 카드사라던가 또 티켓몬스터, 여기에 KT까지 계속해서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 모드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사실 짜증 엄청나죠. 그렇죠. 제 정보가 돌아다닌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 그 정보를 갖고 팔아먹고 돌아다닌다는 거. 이게 돈이 되니까 누군가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화면이 제가 알기에 이번에 KT 건으로 해서 잡으러 갔을 때 화면을 찍은 영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정말 저 사람들 정말 법으로 완전 심판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 이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거로 범죄가 확정돼서 재판 끝난 분들 있잖아요. 네. 큰 집에 아주 오랫동안 보내야 된다는, 한 100년만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정보를 좀 더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는 있어요. 다들 박민영 앵커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어디다 맨날 주민등록번호 쓰고 맨날 동의하게 하고. 맨날 동의하고 하는 거가 저는 좀 어찌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거 정말 정부 당국에서도요.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내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럼 KT 정보 유출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 게요. 이번에는 KT가 한 980만 건 정도 유출이 됐어요. 그런데 KT 정보 유출이 2012년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특단의 조치라던가 회사 측에서 뭐 보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다시 한번 짜증 나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올해 그 신용카드 나왔을 때 확인해 왔잖아요. 이제는 확인도 안 해요. 뻔히 제 정보 팔렸다고 생각하니까요. 맞아요. 이거 보상을 정말 제대로 봐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KT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요.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만약 발생됐다 그러면요. 존폐를 나올 수 있는 정말 그 대표 소송 제도 같은 게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요. 누군가 하나 해갖고요. 소송을 해갖고 이기면은 모든 사람 똑같이 줘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정말 꼭 이것 때문이 아니지만은 이런 거 하나 제대로 걸면 회사 문 닫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일벌 100개 하는 것들이 정말 그런 회사 하나가 정말 제대로 한번 당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정보 유출에 대한 반응들 자체도 이제 하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소비자 역시 좀 무뎌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반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최근 들어서 보안주가 조금씩 급등을 합니다. 카드사 정보 사태 이슈 있었던 때부터요. 이 보안주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앞서 뭐 이스트소프트도 보였고요. 관련 종목 꽤 있잖아요. 이거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정말 이것도 솔직 모드로 말씀드려도 뭐 이거 관계자분들이 뭐라 그럴까 항의할까봐 제가 두려운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2012년에도 있다고 얘기했고요. 이게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공격하고요. 해커도 있고 여러 가지 디도스인가요? 그런 일이 나올 때마다 제가 특정 주식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요. 역설적으로 이런 주식을 추천하는 분들이 누군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한테 좀 되묻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잘했으면, 이런 기업들이 잘했으면 KT나 신용카드나 이런 회사에서 왜 문제가 됐겠냐는 거죠. 정말 이 보안 회사들은 어저께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투자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좀 더 확실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갑자기 딴 얘기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런 인터내셔널 보안 솔루션 쪽에 가장 강한 나라가 제가 알기에는 이스라엘 회사가 몇 회사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요. 그만큼 정부 당국에서부터 정말 보안을 아주 강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국가정보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런 보안 솔루션 같은 걸 민간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이래갖고 뭐 박민영 앵커나 저나 여기 카메라 감독 PD분들도 다들 그냥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완적인 이 국가적인 투자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그럼요. 이제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요. KB금융도 사실 정보 유출 가장 우선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그거 정보 대응 유출됐던 거 막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이 종목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제로 제가 조사해 봤더니요. KB금융이 정보 유출 수습에 200억 원을 이번에 긴급 썼다는 얘기 있고요. 국민카드가 우리나라 제일 큰 카드 회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출 손실이 446억인데요.
이거는 뭐 이 숫자만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시가총액이 떨어진 거면 이보다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주가 1월 달에 많이 떨어졌고요. 최근에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크게 1월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 모든 전 국민의 개미 투자가들의 손실을 가져온 하나의 큰 요인이었잖아요. 네. 저는 이런 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미국이나 이런 일에 벌어졌으면 모르겠어요. 이미 소송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이건 제가 그런 것도 들었거든요. 어떤 소송을 한다는 있는데요. 저도 소송 하나 좀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거 좀. 오히려 지금이 낙폭 과대하다 이러면서 접근하시려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은요? 뭐 이게 투자 지금 보류 이것인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KB금융은 좋죠. 은행주 뭐 요즘 하나금융, 신한지주, 네. KB금 이런 것들이 주식에 대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괜찮거든요. 근데 이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기대감은 기대감이고 소송은 소송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 말릴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선언은 하진 않지만요. 네. 제가요. 글로벌 경기 회복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뭐 금리 내린다는 얘기도 있지만 언젠가는 금리 이 초저금리에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동산 특히 네. 부동산 경기 회복된다고. 또 부동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잘 하시잖아요. 진행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회복된다고 믿으시면 금융주도 살아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뷰신지 대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도요. 종목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네. 일단 회사채 발행 이슈가 있었어요. 한 5천억 원 규모인가요? 네. 그런데 이번 정보 유출 사건 터지고 이걸 또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KT가요. 여기서 딴 데서 하나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네. 즉 5천억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감독기관에 자기네 회사 상태를 얘기를 하고 보고서를 쓰는데요. 그 보고에 너무 긴급한 거니까 네. 이번에 그 영업 정지 먹는 거요. 그런 것들이 미센 모양, 빠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려가 됐어요. 그게 요즘은 이게 강화돼 있거든요. GS건설의 이번에 회사차 발행 갖고 계속 조사하는 것도 네. 그게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기관에서도 이런 걸 더 철저하게 감독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뭐 회사채는 곧 발행되겠지만은요. KT 입장에서 보면 뭐라 할까요? 회사의 명성이라고 할까요? 자존심이 그렇죠. 좀 상한 평판? 거죠. 예, 그렇죠. 네. 바로 그거죠. 네. 회사의 평판에도 금이 가는 이슈였던 것도 분명하고요. 통신주가 이제 13일이죠. 네네. 이번 주부터 영업 정지가 들어갑니다. 이 통신주에 대한 뷰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통신주도 장기로 보면 되겠죠. 뭐 망할 회사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보면 이런 영업 정지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좋다고 하고 그만큼 마케팅비를 안 쓰면 좋다고 하지만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기본적으로 신뢰감은 가지 않다는 걸 일단 전제로 말씀드리겠고요. 관련해서는 주식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 때문에 대신 덕보는 회사는 그 알뜰폰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회사는 CJ 헬로비전이거든요. CJ 헬로비전이 여태까지 그 분야의 적자였는데요. 이번에 그 올해 흑자전환 얘기가 있으니까 고부 사업 분야예요. 네. 알뜰폰 시장. 그래서 CJ 헬로비전이 오히려 관심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 관련해서 저희가 흐름을 타고 와서 통신주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통사 규제로 인해 수혜를 볼 만한 종목으로 CJ 헬로비전 언급까지 던져주셨는데요. 자,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 이항영 의원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